네, 오늘 만나보는 차 현대 아반떼인데요. 현대 아반떼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모컬. 아반떼 CN7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 도대체 어떻게 된 차인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이렇게 와보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보지 않으면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정도예요. 저도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낮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사실 보통의 차는 한 이 정도의 높이의 그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한참 더 아래,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 있어서 발목 높이에 지금 크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그릴이 바로 이어져서 그릴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닥을 그릴로 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엄청나게 낮은 그릴입니다. 지금 이렇게 컬러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건요, 제대로 도장 안 되어 있는 그런 차체여서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연구용 차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재냐 많이 고민들 하셨을 텐데, 이 소재가 크롬이긴 합니다. 다크 크롬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램프, 요게 깜빡이입니다. 깜빡이가 할로겐이기 때문에 그릴에 숨어 있는데 못 찾겠다. 아주 잘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릴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길에서 막 돌 같은 거 튀면 안에 들어갈 것 같아. 꺼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고요. 이 레이더의 위치도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놨습니다. 그릴 부분이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많이 상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숨겨야 될 것들이 쉽게 숨겨지는 그런 약간 위장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예쁜 차라는 비율은 맞습니다. 정말 예쁜 차의 비율인데, 근데 아마 좀 독특하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현대 배지가 이만큼 큰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마 마이티 트럭에 쓰던 부품을 떼와서 붙여도 그런 대로 맞겠다 싶은 정도 크기인데, 이게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인데, 더 미래적인 현대 로고 같이 느껴지네요. 옛날 현대 로고를 보면은 이 정도였어요. 큰 차이 아니네. 큰 차이로 느껴지는 것 뿐이구나. 아무튼 그렇고요. 현대 엠블럼도 바뀐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릴하고 요 램프하고 요 부분이 하나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살짝 줬고요. 여기는 약간 다크 크롬인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완전히 어두운 다크 크롬은 아니고, 어둡더라도 블랙이 아니라 약간 반짝이지만 좀 어둡게 반짝이는 그런 크롬입니다. 램프가 사실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정도 틴트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DRL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또 별도로 있어요. 옆에 반사판까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북미형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파팅 라인이 여기 있는데 이 파팅 라인을 굳이 여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없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저걸 저렇게 나눈 것도 참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래쪽도 그냥 크롬으로 가면 되는데 반사되는 크롬으로 두 개를 나눠 놨어요. 여기도 삼각형이야. 여기도 삼각형인데 조금 네, 아무튼 약간 삼각형이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삼각형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아마 사진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실 것 같네요. 여기는 약간 알 수 없는 틈이 있는데 이 틈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번 아반떼는 뭔가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지금 휠은 17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요. 사실 17인치 아니면은 굉장히 보기 좀 안쓰럽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날카롭네요. 끝을 이렇게 날카롭게 뽑아서 아주 특이한 사이드 미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그 타입이긴 한데 플래그 타입의 그 사각지대가 적게 하도록 그 플래그 타입을 조금 신경 써서 이 위쪽을 이렇게 잘 깎아 놓은 부분도 약간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여기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의 면적은 전 이거보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냥 램프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저렇게 돼 있으면. 썬루프는 일반적인 썬루프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나 그런 거 아니고 좀 작은 썬루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각이 굉장히 져 있기 때문에 측면 뷰가 뭐 굉장히 날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날카로운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날카롭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그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엣지가 강해 보이는 느낌은 이 위쪽은
위를 반사시키고 아래쪽은 아래를 반사시켜서 그 아래쪽도 하늘, 땅 이런 식으로 반사시키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반사시키니까 더욱더 날카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안 패여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거고 아주 똑똑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삼각형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모로 하지 이것도 아니면 삼각형으로 하든가. 뒷모양은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요. 아마 앞모양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해도 뒷모양에서는 그렇게까지 불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리드를 여기서도 라인을 잡았어요. 여기서도 라인을 잡고 이 자체도 이렇게 꺾여 있고 굉장히 3D적이죠. 이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 윗부분에도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느껴져요. 실제로 한 곳이 철인데 이 부분만 철입니다. 나머지가 다 플라스틱이라서 야,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으면 뒤에서 추돌 했을 때 사고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외판이 사실 충격을 흡수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판이 아니고 실제로 다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충격을 흡수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테일램프 그리고 트렁크 리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카메라가 정동남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엠블럼이 너무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 이렇게 보였어야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램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H자가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 있어서 램프가 더 집중돼 보이도록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철판으로 만들 수 없는 굴곡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든 차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은 이런 식의 디자인들 아마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뒷유리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뒷유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했는데요. K5에서 봤던 그런 처리인데 굉장히 똑똑한 느낌이 들고 더욱더 해치백 같다는 생각도 들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치백 같은 느낌이 드는 세단이다, 이런 건 맞고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해치백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팔리는 차들을 보면 혼다나 도요타인데 혼다나 도요타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자동차의 느낌을 많이 포기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트렁크의 리드가 이렇게 길어서 트렁크를 많이 실을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트렁크가 되게 짧은 느낌이고, 그래서 입구가 좁게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실제로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트렁크의 넓이하고 상관없이 오프닝의 이 크기, 그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C필러에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소재감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재감 이상합니다. 틴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반짝반짝 하다가 여기만 되게 무광이 될 텐데 이것까지 하이그로시를 했어야지 맞을 건데, 어쨌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를 하이그로시를 튜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 가장자리는 튜닝을 안 하고 여기는 튜닝할 것 같아요. 디자인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위쪽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느낌은 벤츠야. 여기를 크롬으로 튜닝하면 완전 벤츠의 느낌입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손잡이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고, 근데 앞부분은 전혀 다른 디자인이에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른 차의 도어 핸들 같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실내 같은 경우도 실내가 지금 보면 시트가 지금 흰색 시트인데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흰색이니까 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방호 처리되어 있는 차들의 경우는 시트가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진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시트 포지션은 너무나 낮아요. 지금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시트 포지션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에 포스포크로 만든 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상하지 않네요.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식의 디자인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거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영상에서는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그림이 거의 그려져 있는 게 그냥 딱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특이하지 않네요. 그리고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 골프하고 좀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골프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뭐 소재감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에다가 저 턱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거? 라고 한 번씩은 말하실 만한 그런 높이입니다. 꽤 되네요. 생각보다 꽤 높네요. 저게 소재가 어떨까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소재감이 너무 나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만져본 건 아니지만 소재감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검정색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했을 때 이런 차에서 대시보드의 일부분을 같이 색깔을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차는 대시보드 일부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시트하고 대시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려니까 이 중간에 기둥이 이 둘은 연결된 거야 하고 디자인에서 조금 요소를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 뭐 잘 만들어진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게 취향에 맞으시는지는 실제로 차를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시트백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는데 근데 이게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이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오염이 덜 돼 보여. 물론 통풍 시트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보면요, 많이 좁게 보이는데 이건 아마 운전석 조수석을 너무 뒤로 밀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한 58mm 정도 길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직물이 뒤에 보이실 텐데 아니 직물로 저렇게 원가 절감을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뒤에 직물은 사실은 저게 직물로 안 해도 저기는 가죽인 차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 뒤는 다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 아니고 직물로 뒤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시트색하고 잘 어울리느냐, 이건 회색이어서 전 남색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취향이니까 아마 취향으로 남색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래쪽이 조금 약간 다른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예뻤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이런데 저기다 왜 디테일을 넣었지? 이 부분은 머플러가 아니고 머플러스럽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 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여서 머플러 비슷한 것도 없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멀티링크를 채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하이브리드니까요. 멀티링크와 토션빔 그렇게까지 큰 차이 아니고요. 사실 큰 차이지, 큰 차이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둘을 비교해서 태워드리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시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도로에 시빅이 딱 보이면 눈에 딱 띕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아이캐치 되는 자동차가 흔치 않아요. 기존 엘란트라도 그렇게 안 됐고요. 굉장히 점잖은 디자인이었고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줘야 이제 미국 도로에서도 거리에서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아주 도전적으로 만든 것 같고요. 기존까지 현대차가 약간 안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디자인은 제네시스한테 넘겨주고 현대차는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워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차는 아니고 아반떼 중에 잘 만들었다는 거지 아반떼가 소나타를 넘을 정도다 이렇게들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현대차는 절대로 하극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확실히 누가 봐도 아반떼, 절대로 소나타를 넘는 차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이 차의 옆모습, 뒷모습, 앞모습 다 만족스러운 아반떼로 거듭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아반떼부터 우리 모두를 열광케 했던 그런 자동차였잖아요. 그런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정말 현대차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만큼 발전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네, 지금 아반떼는요 정말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차보다도 더 특이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좋은 의미의 특이함도 있겠고 너무나 도전적이다. 사실 이렇게 도전적인 거 시장이 이해해 줄까 받아들여 줄까 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이 결정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